네, 여야가 패스트트랙 신속 처리 안건에 오른 검찰 사법개혁 법안 등으로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야 교섭단체 3당은 어제 국회에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관련 법안 등을 놓고 또다시 실무 협상을 진행했지만 의견 차이만 재확인했습니다. 오늘 KFM 스페셜에서는 정치부 김효령 기자와 함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이후에도 검찰개혁의 핵심 이슈로 격돌하고 있는 공수처 설치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김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른바 조국 사태가 조 장관 사태로 마무리되는가 했는데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특히 어젯밤엔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구속이 됐고,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여야 정치권 검찰개혁 관련법 처리 문제로 줄다리가 팽팽하죠. 특히 공수처 설치에 대한 입장이 핵심에 있죠. 네, 그렇습니다. 공수처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군 장성 등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비리를 감시하고 수사 기소하는 독립기관입니다. 현재 검찰에게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공수처가 나눠 가진다는 점에서 여권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설치를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설치에 절대 불가, 이런 입장이죠. 공수처가 공포처가 된다,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는데, 공수처가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수사청이 된다, 검찰청이 된다, 이런 주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당은 민주당 안에 대해서는 논의 자체에 전혀 의미가 없다라는 그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이 주장하고 있는 일반인으로 구성된 기소심의위에 대해서도 헌법상 기소권은 검사에게만 주게 돼 있다면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당 주장을 보면 고위공직자만을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 이것이 또 평등권에도 위반된다. 이런 얘기도 함께하고 있는데, 그러면 각 정파의 입장과 주장을 정리해 보면 민주당은 원안 통과 입장을 굳히지 않고 있고, 한국당은 원천 반대, 바른미래당은 견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공수처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공수처법이 나쁜 법이다.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는 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법을 좀 보시면 법이 이제 두 개 안이 올라가 있잖아요. 백혜련 의원안은 여야가 2명씩 추천을 하고 그리고 그걸 포함해서 7명의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5분의 4의 동의를 받아서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이 그 중에 1명을 임명하는. 그 얘기는 뭐냐면 야당에서 추천한 2명 중에 한 분이 확실한 비토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당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공수처장을 임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마음대로 한다는 건 어불성설이고요. 네, 민주당과 한국당만 대립이냐. 지난번 4월에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에 민주당과 공조를 했던 바른미래당이지만 지금 별도의 안을 권은희 의원 명의로 냈고, 네. 민주당의 백혜련 의원 안과도 조금 일부 조항에서 차이가 미하게 보여요. 네, 맞습니다. 바른미래당은 공수처가 기소권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없도록 배심원제와 유사한 기소심의위원회를 둬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소심의위는 일반 국민들이 공수처 기소 내용의 타당성을 심의하는 겁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공수처 설치가 곧 검찰개혁이 아닙니다. 검찰의 수사권 축소와 폐지를 논하는 이 마당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갖는 공수처를 청와대 직속으로 설치하자는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대통령이 검찰개혁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네, 지금 바른미래당이 권은희 안을 냈지만 같은 당 오신환 원내대표의 발언을 보면 상당히 민주당 안에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자, 이렇게 바른미래당과 민주당 간에도 이 법안에 대해서 강론부터 차이가 있는데, 우선 법안의 명칭부터 다르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 여당 안인 이른바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안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또 바른미래당 안인 권은희 안은 고위공직자 부패수사처
이런 명칭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두 안의 공통점을 보면은요. 수사 대상을 대통령과 국회의원,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광역단체장, 교육감, 국무총리, 판검사, 또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 장성급 장교, 고위 공무원 등으로 규정한다는 점입니다. 네. 이 밖에도 그 고위공직자의 가족, 즉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대통령의 경우에는 사촌 이내 친족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공수처장 자격은 15년 이상 경력의 판검사, 변호사로 이 변호사 자격이 있고 국가 공공기관이나 법인사무소에서 15년 이상 법률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규정했습니다. 오신환 원내대표의 말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기본적으로 정치 권력으로부터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한 축이고요. 그리고 과거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했던 검찰권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 이 권한들을 분산하는 것이 두 번째 핵심이다. 저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그 핵심인데 수사기소를 분리해내고 지금 검찰권의 직접 수사권을 줄이는 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다. 과거 지금 공수처는 설계 자체가 한 20년 전에 시민사회단체가 설계했던 그러니까 무소불위의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또 다른 견제 세력으로서의 거기에 상응하는 권력을 맞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된 거거든요. 지금 민주당이 제안한 공수처는요. 대통령이 모든 공수처장, 차장, 수사관, 검사를 모두 임명하기 때문에 그것이 정치 권력으로부터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네, 뭐 과연 무소불위의 권력을 조사할 수 있느냐? 지금 대통령은 뭐 수사 대상에까지 올랐는데 지금 기소 대상은 아니죠. 네. 헌법상 대상은 기소 대상이 아닌데 대통령은. 근데 국회의원조차도 지금 기소 대상에는 제외돼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 가지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이 공수처 법안. 지금 백혜련안과 권의안을 보면은 공수처장 임명이라든가 또 수사처 검사 임명 절차, 공수처의 기소권, 수사권 행사 방식에 많은 차이가 있어요. 네, 두 법안은 법무부 장관과 법원 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 3명을 국회의장이 당연직으로 추천을 하고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2명씩 추천을 해서 7명을 위원으로 하는 이 공수처장 추천위를 구성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백혜련안의 경우를 보면은 추천위가 위원 5분의 4의 그 찬성을 거쳐서요. 공수처장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내정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공수처장을 최종 임명하는 방식입니다. 네. 이 반면에 권은희안은 처장 후보자가 청문회뿐 아니라 국회 임명을 반드시 받아야만 임명이 가능한데요. 임명 절차에서 강력한 견제 장치가 있다고 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공수처에도 이제 검사가 있는데 이 검사 임명과 관련해서도 두 안이 각각 다릅니다. 지금 민주당안은 공수처장뿐만 아니라 공수처 검사도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죠. 네. 백혜련안을 보면은 수사처 검사는 변호사 자격이 있고 10년 이상 재판, 수사, 조사 업무에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 인사위의 추천을 거쳐서 그 처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요. 전직 검사의 경우는 전체 정원의 2분의 1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권은희안은 대통령이 아닌 공수처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이 대통령의 임명권 남용 견제를 위한 것인데요. 아울러서 전직 검사 정원 제한 규정도 따로 없다는 것이 또 다른 점입니다. 자, 이쯤에서 한국당의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입니다. 공수처장 임명에 대해서 이렇게 야당에서 2명을 한다고 그러는데 총 7명 중에 6명이면 공수처장을 할 수 있어요. 1명만 2명 반대하면 안 되는데 그 야당이라는 게 지금 뭐냐면 우리 한국당이 야당이고요. 나머지 또 권은희 의원이 바른미래당 소속인데 거기와 한국당하고 생각이 또 많이 다릅니다. 여러 가지로. 근데 그럼 야당하면은 지금 구조라면은 우리 한국당이 1명밖에 못 들어갑니다. 진짜 야당. 그 7명 중에 우리 한국당 1명이에요. 그 나머지 뭐 법원행정처장 뭐 거기 공수처장 구성해서 추천위원이 7명인데 나머지 6명은 범여권이 됩니다. 다. 그러면 야당 하나면 그대로 통과될 수 있어요. 네,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은 공수처장 임명부터 야당의 의견이 사실상 받아들여질 여지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검사 임명에 있어서는 변호사 자격, 또 10년 이상 재판, 수사, 조사, 실무 경력 이런 조건만
갖추면 된다는 건데 이게 바른미래당과도 민주당안이 같은 건가요? 네, 전직 검사 출신 제한 규정은 따로 두지 않았고요. 대통령이 아니라 이 공수처의 인사위의 추천을 받아서 공수처장이 임명한다는 것이 결정적인 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수사권과 기소권 행사 방식도 차이가 있죠? 네. 기소 심의라는 것은 배심원단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네. 이 국민 가운데 무작위 추첨을 통해서 7명 내지 9명을 선발을 하고 이 공수처 검사로부터 혐의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에 공소 여부를 이 위원들이 판단하게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여당 내에서도 지금 반대 의견이 나와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 바로 율사 출신 민주당 금태섭 의원입니다. 공수처 설치가 오히려 개혁과 정반대 방향으로 갈 위험성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고 있죠. 네, 금 의원은 공수처 설치 반대 이유 3가지를 내세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권력기관인 사정기구를 또 하나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기존 권력기관의 권한과 힘을 축소하고 제한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펼쳤습니다. 또 공수처는 전 세계 어느 국가에도 없다. 어떤 선진국에서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는 기관을 운영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정기관인 공수처가 설치되면 오히려 악용될 위험성이 크다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네, 한국당의 주장을 보면은 공수처 안과 함께 지금 핵심적으로 논의 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서 기소권과 수사권을 원칙적으로 분리한다는 건데 지금 수사기관 위에 수사와 기소권을 함께 갖는 이 공수처 네. 이것은 바로 옥상옥 공수처가 된다 이런 주장 같아요. 지금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권은희 안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네, 권 의원은 이에 대해서 그 헌법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에 대한 규정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 원내대표가 헌법의 그 검사 영장 청구권을 기소권과 수사권 전체에 대한 문제를 확대해서 오해한 것 같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통해서 공수처 설치에 대한 강경 입장을 또 내놓았습니다. 자, 이것이 아니면 무슨 대안이 있느냐 이렇게 반문했는데 결국 한국당을 겨냥한 거죠. 네, 자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 내용을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 법안 등 검찰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문 대통령은 공수처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견도 있지만 검찰 내부 비리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면서 공수처 없는 검찰개혁은 없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공수처의 필요성에 대해 이견도 있지만 검찰 내부의 비리에 대해 지난날처럼 검찰이 스스로 엄정한 문책을 하지 않을 경우 우리에게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뭐 이 발언을 하는 도중에 상당한 소란이 있었고 이때 한국당 의원들은 뭐 손으로 X자를 네. 표시하거나 귀를 막는 이런 광경도 연출했습니다만 결국 대통령의 말은 야권에게 이 공수처 부분 양보란 있을 수 없다. 그렇다면 특히 한국당을 패스하고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의지로도 해석되는데 이렇게 되면 여권이 공수처를 포기하든지 뭐 이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고요. 그렇다면 패스트트랙 국면 때와 같이 한국당을 빼고 여야 사당 협조로 공수처를 통과하는 상황 이것이 올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공수처를 고리로 해서 민주당과 한국당이 본회의 표 대결을 분석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민주당이 가진 표가 128석, 여기에 정의당 6석, 민평당 4석, 비례를 포함하면 5석이 됩니다. 또 대한정치연대 9석, 비례 포함 시 역시 10석이고요. 이와 함께 진보 성향, 무소속 5석인데 이들을 끌어모은다면 바른미래당 없이 154표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뭐 한국당 등 보수 성향 야권이 이른바 패싱이 될 수 있는 분위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이런 표 분석을 하고 있다면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려져 있는 이 공수처 법안 뭐 민주당의 이인영 대표 원내대표는 29일부터는 국회 본회의에 언제든지 상정하고 처리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인데 어떨까요? 사실상 이것이 가능하리라고 봅니까? 강행 처리가 가능할까요?
네, 또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인영 원내대표가 전면적 대화를 추진하겠다면서 다른 야당들과 이제 가보지 않은 길로 나서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과연 가보지 않은 길 어떻게 뚫을 수 있을지 모든 국민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정치부 김일영 기자와 함께 공수처법을 둘러싼 여야 간 입장 그리고 정치권 분위기를 분석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